이제 칠판이 다 말랐으니까 23년도부터 갈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25학년도 6월 이렇게 시험 봤던 거를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어떤 패턴 변화가 있었는지를 쭉 볼 거예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흐름을 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처음에 23학년도 6월이 있고 23학년도 9월이 있고 23학년도 수능이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또 변화가 24학년도 6월이 있고 24학년도 9월이 있고 24학년도 11월 수능이 있었겠죠. 물론 이때 킬러에 대해서 내지 말라 배제 있었고, 이때 의대 증원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죠. 요렇게 계속 우리가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에 해당하는 이 유형에 해당하는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항은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연달아 7개 다 나왔어. 자, 한번 봅시다. 6월에는 15번으로 나왔습니다. 9월에도 15번으로 나왔고요. 11월에도 15번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해 따단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었겠지. 미안. 이때 또 15번으로 나왔어. 원래 맨날 15번으로 나오네. 그래서 이때는 갑자기 12번으로 나왔어요. 오잉 살짝 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15번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15번으로 나와. 이 해만 빼고 15번으로 나왔는데 요번에 22번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오잉 문항에 대해서 오잉 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생김새를 좀 먼저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23학년도 6월에는요. 그냥 이 더만식 관계만 좀 볼게. an 플러스 1을 어떻게 줬냐면 an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거나 an에 k분의 1을 뺀대. 어떤 뭐 조건이 있겠죠. 다음에 9월에는요. 그래서 이때 뭘 줬냐면 k에 되는 값의 합을 구하랬어. 요렇게 같이 써볼게. 자, 9월에는 뭘 줬냐면 an 플러스 1은요. 이전 항에서 3을 더하거나 이전 항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대. 물론 또 다른 뭐 a 4k는 r의 k다 뭐 이런 조건을 주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 만족하는 m 구한 다음에 그리고 뭐 구하라 그랬지? a1도 구하라 그랬어. 값. 요렇게 구하라 그랬죠. 자, 어때요? 하나였던 게 두 개로 늘어났다. 자, 다음에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게 나왔나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아니라 2네요. 2는 n 플러스 1 더하기 n이거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피보나치. 자, 그리고 3분의 1 a n 플러스 이전항이 뭔가를 곱하는 등비이거나 피보나치이거나 이러겠다. 물론 피보나치 자체를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전항과 전전항을 어떤 더하는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다. 실제 수능에 나온 거야. 그지? 이랬을 때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A9의 최소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겠죠? 최소하고 최대의 각각 값의 합을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얘도 결국에는 몇 개야? 2개가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다음 연도가 딱 됐어. 어때요? 또? 지루하지? 네, 이건 안 써도 돼. 거의 안 써도 될 만큼이지만 그래도 다 써서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야. 자, 전항에서 이 n을 더한다며 계산가 했더니 갑자기 k를 뺐네. 자, 이번에는 전항에서 2n을 빼고 근데 또 k를 뺀대.
이랬을 때 구하려고 하는 게 A, 또 뭐 조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A1의 값의 합을 구하래. 여러 개인가 보다. 이걸 만족하는 게, 그치? 다른 조건은 내가 다 안 적었어. 알았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9월일 때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1을 더하거나 등비를 치거나 이랬을 때 또 구하라는 게 또 물론 다른 조건도 있었어. a 1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 패턴이 거의 비슷한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a1 플러스 1이 2의 a의 n승이거나 2분의 1의 a n승. 즉, 어떤 등비 수열이거나 아니면 뭔가에 좀 특별한 향이지만 그래도 뭔가 집어넣는 지수꼴 형태로 나와줬을 때 이때도 또 어떤 조건 주고 A1의 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혹시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나요? 약간 여기 한 점 살짝 이렇게 놔줄 수 있을 것 같아. 요 정도. 약간 요렇게. 자,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다, 그쵸? 그래서 2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능이 만들어지는데, 자, 오답률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가볼게요. 이때 23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은 75.4%였어. 이거는 6이고요. 전체 6이고 객관식 중에서는 1이거든. 어때? 되게 높은 수치야. 오답률이 이렇다라는 건. 좀 와닿지 않으면 내가 오답률을 쫙 적어줄게. 그런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9월 달 거는 오답률이 70이 아니야. 66.5%고 이게 7이고 객관식은 2위였어요. 얘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이때는 오답률이 71.6%고 이것도 6이고 객관식으로는 2위였다. 비등비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 연도로 왔을 때 오답률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오답률이 80%고 이때 총 7위였는데 객관식은 2위다. 80%인데 객관식 2위야. 자, 그리고 이때는 오답률이 좀 줄었어. 58.8%고 이거는 12위로 내려갑니다. 객관식에서도 이제 특별히 막 이렇게 이슈가 되는 문항은 아니야. 12번 실제로도 번호가 내려가기도 했고 자, 15번이 되었는데 오답률은 45.8%예요. 15번인데. 그치? 자, 그래서 얘는 13위를 기록했고요. 객관식으로는 7위였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을까? 자, 오답률 높은 것 좀 한번 보실래요? 70% 이상? 23학년도 6월 좀 높았다, 그치? 그 다음에 또, 그치. 70% 이상. 그치. 여기 엄청 높았지. 근데 2위야. 이때 1위가 뭐였지? 24년 6월이 1위가, 그거, 도형 13번 문제. 13번 문제였어. 객관식 1위. 정말 좀 그랬어. 근데 뭐 어쨌든 그것도 사실 중학도형 개념이기는 한데 그 내용이 사실 좀 할만해.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탁 와닿으니까 좀 학생 입장에서는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던 거지. 그리고 당황하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막 애석한 거 찍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 80.3%야 이거. 똑같아. 얘랑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도 결국 찍었다라는 거잖아. 정답률 20%예요. 1, 2, 3, 4, 5, 오지선다에서 정답률 20%는 찍은 거랑 똑같을 거야. 거의. 물론 정말 풀어서 맞춘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난이도를 보였던 문항과 일반적인 난이도를 보였던 문항의 차이.
혹시 눈에 보이세요? 그래야 이따가 저 22번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혹시 눈에 보이세요? 이거의 가장 큰 오답률의 가장 큰 좌우당력이 뭐냐면 이 문항에서는 이 친구였어요. 즉 내가 어떤 주어진 이 점화식 관계에서 아예 점화식 내 미지수를 주는 거야. 점화식, 그치? 점화식 내 미지수, 그치?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였어. 자, 어때? 여기도 볼까요? 아, 여기 조금 없네? 여기 어때? 여기도 물론 얘도 문제였지만 얘가 큰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나머지를 한번 볼까? 얘는 지금 그냥 더하기 3 등차고 얘는 등비야. 얘 등비인데 얘가 조금 익숙하지 않았네? 요거 정도 익숙 X. 익숙 X. 이런 거 정도가 오답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얘네도 봐봐. 그냥 등차, 등비입니다. 오답률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만 어떤 관계식이 분명하게 주어졌지. 이렇게 분명하면 내가 어떤 값을 넣어서라도 때려서라도 맞춘다고. 때려서라도 맞출 때의 그때의 정답률은 오히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연도별로 한 번씩만 볼게. 연도별로 내가 수능 때 71.6%가 나왔는데 처음에 오답률보다는 낮아졌어. 애들이 조금 더 맞췄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보다는 덜 맞췄지. 그치? 이렇게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내가 좀 어렵게 냈나? 그러면 좀 쉽게 내볼까? 너무 쉬웠나?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두 개, 물어보는 개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됐죠? 물론 이제 얘는 조금 얘를 너무 쉽게 내서 그걸 조정하려고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고. 그지? 이거는 대신 익숙하지 않는 걸 넣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의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어때? K 자체를 그냥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N이 이전 항에서 누군가를 더하는데 개차로 올라가는 형태로 누군가를 더하는 거야. 근데 또 거기에 또 미지수가 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이것도 값의 합이니까 여러 개의 케이스를 분류를 했었어야 됐었겠죠. 그래서 어려웠다. 그리고 그런데 오답률 80%야. 다음에 나 조금 쉽게 내야지 하고 조금 이제 등차 이런 거 등비 아예 쉽게 내버렸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 너무 시시한가? 이러고 약간 내가 봤을 때 변형을 준 것 같아. 근데 통했나요? 애들의 정답률은 올라갔어.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떤 그런 큰 변화 패턴이 없다면 이렇게 점화식 자체로 뭔가 예쁘게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정답률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히려 이런 미지수가 구하기 어려운 곳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게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답률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의 22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지우고 볼 건데 그 전에 얘네랑 그냥 같이 비교해서 어떤 꼴인지만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번 지우고 문제를 풀어줄게. 자, 봐봐. 얘가 n 플러스 1이 어떤 항이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계속 점화식인데 얘 아니면 얘 요렇게 선택하게끔 나오거든요. 어떤 이전 항에서 그냥 1을 더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항에서 루트 n 곱하기 a의 루트 n 요거를 빼겠다라는 거야. 자, 꼴을 물론 이제 조건은 줬을 때 뭐가 있겠죠? 꼴을 봤을 때 어때? 얘도 값 세고 꼴을 봤을 때 어때요? 큰 차이가 나나요? 얘랑 살짝 비슷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다는 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지 않아? 이거 본 적 있나요?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A 밑에 오른쪽 밑에 나오는 이 숫자는 자연수가 나올 거라고 항상 예상을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루트 n은 반드시 자연수, 즉 n이
어떤 제곱수가 나올 때마다 얘를 체크할 것이다 라는 조건을 여기에 써있지 않아도 알아야 돼. 근데 써있죠? 친절하게 일단 줬는데 그 외에도 다른 조건을 줬어요. 그치? 그래서 이 포인트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살짝 주춤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익숙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못 풀 건 아니니까. 그죠? 이거 실제로 오답률이 얼마였냐면 94.7%였거든. 얘는 여기 똑같이 쓸게요. 아니야, 위에다 쓸게요만. 94.7%.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보다 풀만하거든. 생각보다. 이거는 번호가 주는 약간의 그 위압감 때문에 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문제를 쭉 풀어왔을 때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아예 건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됐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 15번 문제가 나왔거든요. 15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객관식에서 좀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약간 인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 물론 수열 파트니까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항상 막상 풀어보면 어렵고 막 이런 문항이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객관식을 다 적어놨잖아. 몇 위인지. 15번임에도 불구하고 얘 말고는 2위. 그 다음에는 아예 내려갔어. 7등. 객관식 7위. 실제 아예 전체 문제에서는 이제 10등 바깥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15번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3등 안에 들어야지. 15번, 22번, 30번. 되게 어려운데 3등 안에 들어야지. 근데 13등이라뇨. 이 말은 우리는 이 수열 파트를 정확하게 패턴 나오는 이 방법을 익혀서 연습만 한다면 15번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안에 못 들어가겠니? 이 6문제를 풀었는데. 그치? 물론 이거 7번째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건 풀었는데 이거 못 풀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이걸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꼴들이 어쨌든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조건이 없으면 둘 케이스로 나눠가면서 가지치기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기본적인 패턴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그 기본적인 패턴만 알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연습하고 완전 내 걸로 만들잖아? 그러면 어떤 게 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나의 삶으로도 다가와져요. 너무 약간 철학적이긴 말이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었던 걸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는 순간이 있거든. 그 변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실제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돼. 그럼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러면 결국엔 나는 이 수열 파트, 귀납적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나 여기 잘해요. 맞출 수 있겠죠. 우린 이렇게 가보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문제에 국한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제 삶에서 다른 위기가 오는 경우에도 그런 생각, 마음가짐으로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내가 실천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좀 딴 데로 샜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수열 파트 이 점화식 문제의 변화 양상을 좀 살펴봤고 오답률 기준이었어요. 오답률과 문제가 생겨진 그 생김새들 그리고 오답률을 높일 수 있던 그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봤었고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 25학년도에 봤던 6월 모의고사 22번 문항 도대체 정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왜 이 문제를 우리는 맞춰야 한다고 선생님은 그러는가에 대한 해답을 문제 풀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칠판 정리 한번 했고 이제 2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5년 6월 22번 자, 우리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스텝 1부터 갈 건데 오늘 스텝 1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뭐 한다고? 그치, 문제 해석부터 들어간다고. 문제 해석이 들어갈 건데 목표 정의부터 하자고. 목표 정의 뭐였죠? A1의 값을 구하는데 이게 여러 개인가 봐. 얘네들의 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조건을 봤더니, 자, 첫 번째 조건 뭐였어요? 그치, A2가 마이너스 A1이다. 요렇게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n이 2 이상일 때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줬단 말이야. 그치? 요 위에 거가 조금 메인인 것 같으니까 밑에 먼저 써봅시다. 밑에는 an에다가 그냥 더하기 1. 그냥 otherwise야, otherwise. otherwise. 그 위에. 그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위에 걸 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an에서 루트 n 곱하기 a 루트 n을 뺄 건데 언제? 그치. 루트 n 자연수고 또 an도 an이 양수라면 요렇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양수이면서 얘가 제곱수여야지 이 위에 걸 쓰겠다라는 거야. otherwise 그 이외에는 그냥 1을 열심히 더하겠습니다. 요렇게 줬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 누가 내 욕하나? 25가 1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자, 3번 개념은요. 오늘 관련 개념 할 거는 크게 없어. 어차피 비납적 추론입니다. 비납적 정의. 비납적 정의를 이용한 어떤 일반 특정 항의 값의 추론인 거죠.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겠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스텝 2를 들어가기 전에 살짝 해야 될 거는 미지수 정도만 잡고 들어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1이니까 A1을 A라고 둔다면 A2는 마이너스 A라고 둘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이상의 어떤 값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 따진다라고 했으니까 A2가 양수냐 음수냐로 따지겠죠? 그러면 그 말은 즉슨 A의 음양 A의 양을 따져야 되겠다. 요 정도를 생각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 수 있겠다. 자, 문제풀이 봅시다. 풀이는 생각보다 간결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A가 A1에 A라 하기로 했으니까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A2는 어떻게 되지? A2는 음수가 된다. 그쵸? A2는 음수이기 때문에 A3는 뭐가 되나요? A 플러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면 A2가 마이너스 A니까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A4는요. A4는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의 1이니까 2가 되겠죠. 왜요, 선생님? 이때 이거는 AND야, AND.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교집합이에요. 그치? 얘가 루트 n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이때 제곱수라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다. 제곱수 n은 2 이상이니까 그치? 4, 9, 16 이런 식의 어떤 제곱수의 형태가 와야지만 다음 항이 얘가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인 거야. 좋았어. 그러면 이제 나온다. 그치? A5항을 보고 싶은데 A5항을 얘를 하고 싶어. 그러면 루트 n 즉 A4 그러니까 4 루트 4는 자연수 맞죠? 그러면 이 A4가 얘가 양수이기만 하다면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뭐가 돼? 그치? 케이스가 분류가 되겠다. 지금 우리가 풀이 이제 들어갈 거고
어떻게 쪼개자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쪼개서 가자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부터 봅시다. 양수라고 아예 기준을 정하고 갈 거야. 그러면 A2의 값은 마이너스 A니까 음수일 거고 A3는 그냥 우리가 제곱수 아니면 기본적으로 계속 1씩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가 생략을 하더라도 1씩 그냥 더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기억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지금 더하기 1 됐다. A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러면 딱 언제? 다음 항을 볼 때 이전 항이 제곱수냐 요것만 보자고 해서 제곱수일 때만 이렇게 한번 정지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곱수지. 그럼 A5를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이 결정이 되겠다. 언제? A4가 양수이냐 A4가 음수이냐. 그럼 A4가 양수이면서 제곱수 둘 다 만족하니까 A5는 A4에서 얼마를 빼요? 루트 n이니까 루트 4, 2지. 2에 A2를 빼주는 값을 정리해주자.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A니까 이런 거 적어줄까? 여기 마이너스 A죠. 이렇게만 적을게.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될 거고 지금 A5가 A 플러스 2 얘는 양수예요. 그냥 쭉쭉쭉쭉쭉 갈 거야. 언제까지? A9까지. 그럼 계속 5, 6, 7, 8, 9 하나씩 하면서 2, 3, 4, 5, 6 계속 하나씩 더해지겠다.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6까지 갑니다. 자, 제곱수야, 제곱수야.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양수냐 음수냐 따지려고 했는데 A가 양수니까 얘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양수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나눌 필요 없이 A10은 A 플러스 6에서 루트 9, 즉 3에 A3을 빼주면 되겠다. A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4A에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A11은 4A 플러스 4가 되고 A15까지 가야 되지 15가 1이라면서 여기가 체크 포인트. 그러면 15는 4A 플러스 8 맞지? 요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요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A가 양수인가요? 안 되지. A가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라는 거야. 됐죠?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니은 한번 봅시다. 니은에서 A4가 음수라면 그냥 쭉 더해라. 언제까지? A5가 A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얼마였죠? 어머, 이거 물기 있는 거였어. 어떻게? 티 안 난다, 그지? 니은 다시 A4가 음수라면 A5는 여기다 그냥 계속 1 더하는 거지. 2. 쭉 언제까지? 제곱수 나올 때까지. A9가 마이너스 A 플러스 미안 여기 3이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7까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레드 어디 갔어? 얘가 제곱수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양수냐 음수냐 나눠줘야 되겠다. 그쵸? 나눠봅시다. A9가 양수라면 우리가 만족하는 대로 A10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A 플러스 7에서 이거 칸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쓸게. 이게 선생님네 칠판이 조금 작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니까 막 노력을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A9가 음수일 때를 먼저 그냥 볼게. A9가 음수일 때 보면 A10은 그냥 그대로 더해지죠. 그래서 A15까지 쭉 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13이 그럼 얼마가 돼? 체크 포인트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12.
아까 처음 조건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문제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요거 지울게. 미안해. 자꾸 내가 지워가지고 이 내용을 내가 원래 밑에다 쓰려고 그랬거든. 여기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만약에 이걸 풀게 되면 조금 색깔로 포인트를 좀 줄게. 체크 포인트라는 거를. 여기도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하면 좀 눈에 보일 거예요. 자, A9가 음수라면요. 아니야. 양수라면요. 이렇게. 내가 계속 칠판만 봤나? 여러분들을 볼게요. A9가 양수라면요. 우리가 위에 거 쓸 수 있다. 그치? 그래서 A10에서 그러니까 A10은 A9에서 3A3을 뺄 수 있는데 얘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또 정리해서 써주면 2A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러면 A15의 값은요. 5번 더하지? A 2A 더하기 9가 1이 되어야 되는데 얘도 됩니까? A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나온 A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를 가봅시다. 키가 좀 작지만 요 위에 아까운 칠판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A가 음수일 때는요. 그러면 A2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지만 얘는 양수인 형태야. 그러면 내가 A3은요. 1을 더했지. A4도 거기다 또 1을 더했지. 그러면 뭐지? 제곱수지. 제곱수인데 마이너스 A가 지금 양수인 형태야. 그치?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얘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0보다 크겠다. 그러면 A5는 A4에서 2A2 이렇게 빼주면 A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언제까지? A9까지 갑시다. 그냥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6이 되겠다.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정답. 알 수 없음. 그렇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방금 했던 것처럼. 그렇지. 나눠야 돼요. 케이스를, 분류를 아까 이렇게 기억 니은 한 것처럼 또 갈 거예요. 이번엔 디귿리을로 가봅시다. 디귿. A9가, 그러니까 여긴 너무 많아서 그냥 한 번 더 한 거고. A9가 양수일 때. 그럼 얘가 양수라면 얼마죠? A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다라는 거네. 그럼 우리가 만족하는 위에 거 만족하니까 A10은 A 플러스 6에서 3A3을 빼주는데 A3이 얘다 그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요거를 빼주면 3A, 4A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 쭉 오면 A15는 얼마지? 4A 플러스 8이 됩니다. 요 값이 얼마일 때? 체크 포인트 3번 는 1일 때. 이때 A 값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된다. 자, A 음수이기만 하면 돼요. 만족하죠? 얘도 내가 원하는 A 값. 자, 리을. A9가 음수일 때, 얘 좀 안 보인다. 그치? 노력해볼게. A9가 음수라면 그냥 더해지는 거지? 여기 이어서 그냥 더해집시다. A10은 A 플러스 7이니까 A15는 A 더하기 12가 된다. 그 값이 얼마? 또 체크 포인트. 는1. 그럼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요렇게 되겠다. 자, 모든 케이스 다 정리했어요. 그쵸? 확인되지? A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내가 안 쓴 볼펜이 있니? 혹시? 안 쓴 색깔이? 너무 다 써가지고.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요렇게 크게 쪼갰고요. 그치? 요렇게 크게 쪼갠 거 안에서 어떤 갈라지는 구간에 대해서 요렇게
나눠봤어요. 그치? 니은에서 또 갈라지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2번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포인트가 있었다. 그랬더니 나오는 A 값이 총 몇 가지더라? 3가지더라. 그럼 다시 구하려는 곳으로 와봅시다.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네모 박스 쳐져 있는 거 불러볼까? 그치? 12하고 마이너스 11하고 마이너스 4분의 7을 순서대로 곱해주시면 되겠다. 곱이니까요. 그러면 얼마 나오지? 이렇게 하니까 3, 7에 21. 그래서 231. 요런 결과값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케이스가 조금 내가 쓰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긴 한데 눈에 보이죠? 가시적으로 눈에 좀 보여야 돼. 내가 1번, 2번 요렇게 가장 처음에 생각했을 때 어디 갔니? 처음에 생각했을 때 A를 양수, 음수 이렇게 쪼개기로 했고 그렇게 쪼갰을 때 갈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그치, AN이 양수냐? 요거 물어봤었죠. 왜냐면 그냥 제곱수는 내가 하나씩 키우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제곱수다 하고 그냥 한 번씩만 오잉 하면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때 아닌 이외, otherwise의 경우에는 그치, 그냥 하나씩만 더해주면 됐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갈랐던 큰 조건 안에 그러니까 위배가 되면 얘는 안 된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만 정리해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이라는 문항 번호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그랬던 건데 사실 이거 문항 배치를 조금 옮겨서 앞에 15번으로 만약에 그대로 왔으면 그 오답률 그렇게 높지 않았던 작년 있죠. 작년 수능 문제에서 작년 수능이 어디니? 작년 수능 오답률이 50%가 안 됐잖아. 그럼 정답률이 50% 이상이라는 건데 그 정도 보일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게 조금 낯설 뿐이지 이거 이외에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나요? 그때 체크 포인트 케이스 나누기 이거는 앞에서 계속 해왔던 내용이에요. 오히려 체크가 적지 않아? 총 나올 수 있는 A 값은 5개밖에 없었어. 물론 5개도 많다라고 하면 많겠지만 그 5개 중에 2개만 안 되고 3개는 다 됩니다. 그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다거나 뭐 정수 이런 조건을 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합이 아니라 곱을 줄 때는 의심부터 해야 돼. 왜 곱 줬지? 물론 그렇게까지 실제 시험장에서 생각할 겨를은 없겠지만 나는 곱 준다 그래서 곱 주는 거 말고 곱 준다 그래서 이거 뭔가 분수 마이너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정도 확장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 그 변화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합을 더했다라는 건 그냥 정수 이런 거 깔끔하게 나오는 값 뭐 해봤자 막 2분의 얼마 이렇게 해서 분수로 객관식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관식인데 뭔가 자연수로 떨어져야 되는데 곱이 나온다. 그러면 의심부터 해. 음수 나올 수도 있어. 음수가 한 개 구해줬어. 그럼 음수 하나 무조건 짝수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몇 개를 덜 구했나? 그 다음에 딱 나눠 떨어지는 값이 아니야. 그러면 뭔가 잘못 구했나? 그리고 다시 재설정해서 찾아갈 수 있는 힌트도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해서 다 뭔가 어렵다. 22번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되시겠어요? 그래서 수열이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뭐 이례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은 게 22학년도에도 수능 문제를 21번 문항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22번보다 21번이 확실히 그래도 좀 정답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때 정답률이 얼마였냐면 적어놨어. 73%야. 그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21번, 22번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 오히려 수2보다 수1이 우리가 조금 체감적으로 덜 어렵잖아요. 그치? 22번이라는 번호에 갇히지 말라고. 21번이나 22번이나 라고. 21번, 수능 21번에서는 70%인데 왜 이거는 90%냐고, 오답률이. 정답률이 왜 5%냐고. 너무 화냈나?
그래서 이번에는 연습이니까 6월 모의고사, 이제 9월도 연습이죠. 이걸로 우리가 어떤 뭐 논술을 본다든지 수능에 그런 점수를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을 때 시험 봤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 어디에서 실전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 뭐 번호를 내가 괜히 쫄았다 라던가 어떤 시간에 쫓긴다 라던가 이런 나의 취약한 부분들을 점검을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그럼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7월, 8월 동안 갈고 닦아서 9월 모의고사를 만날 때에는 적어도 이런 걸로, 번호로 이런 걸로 막 쫄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번호였던 15번, 22번 이 번호에 갇혀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우리는 유형별로 패턴 연습을 열심히 해보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